이 영농형 태양광까지는 좀 확장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 그죠? 영농형 태양광은 이제 아까 농촌형과는 다르게 이제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이거를 처음에는 영농형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농촌형만 생각을 하다가 잘 준비하면서 어떤 논문을 보니까 수상 태양광 설치하는 네. 곳에 네. 그러니까 수상. 수상 태양광의 뇌파를 분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상은 좀 저수지 위에다 까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태양광 패널을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하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녹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수면을 쳐다보는 거에서 뇌파가 나오는 것을 분석하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냥 태양광이 설치되지 않은 뭐 논밭이나 자연을 볼 때랑 그렇죠. 설치된 곳을 볼 때 뇌파가 다르다. 예,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로 어떤 모임이 있어서 나주에 이거는 신문이 지난해 보도된 내용인데 신문에 예, 김문 씨 여성분인데 그 만났어요. 근데 거기도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뭐 그분이 측정하는 그냥 기사 보도된 내용이니까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50 근처에가 5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태양광 그 설치된 패널 주변에 가면 굉장히 뜨겁네. 그러고 거기에 축사도 같이 하시는데 그 소한테도 조금 문제가 되는 그분 말씀으로 소도 예를 들어서 이제 임신이 안 된다든지 좀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태양광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뭐 그런 고온 피해도 생기고. 근데 그러면 고온 피해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가축들이 임신이 안 되고 뭐 이런 신체적 변화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영농형 태양광을 하면은 그 밑에서 작업을 하기도 어려웠겠네. 그러니까 영농형 태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금 뭐 말하는 게 뭐 5m 이상의 높이 올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서 컴바인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뭐 이상 없게끔 이게 한다고 하는데 5m인데 뭐 드론이 이상이 없다고? 그럼 이제 그런 얘기도 있나? 기술적으로 이제 한다는 말이 있죠. 오케이. 보도된 내용을 봐보면. 근데 여기에서 하나 언급을 안 하는 부분이 뭐 언급 안 한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사람이 황금電力을 바라보는 부분하고 태양광 패널이 깔려 있는 그런 부분을 바라보는 거는 심리적인 건강, 그러니까 하긴 그래. 측정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는 이게 경관상 피해라는 게 그 어떤 사람의 정서 문제에 상당히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공감이 돼. 보면 그러니까 태양광 그 각 지자체 조례를 봐보면 주택 같은 경우 뭐 200m, 300m 이렇게 뭐 저수지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거리 규정이 있는데 관광지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500m 이상이에요. 그러면 왜 관광지는 특별히 500m 이상으로 해놓을까? 일반 주택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100m, 200m, 300m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경관이 안 좋다는 이야기. 관광지 주변 경관을 해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영농형 태양 같은 경우는 한평군 조례를 봐보면 영농형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거리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겠지 아마도.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예를 들어서 농업 소득이 적으니까 그거를 농촌형 태양광으로 메꾸겠다. 영농형 태양광으로. 영농형 태양광으로. 이거는 맞지 않다. 근시안적이다.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농형 태양광을 반대할 때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데 이 경관 문제. 우리가 농촌에 와서 바라보는 논밭, 들녘의 풍경 안에 태양광이 가득하거나 상당히 깔려 있으면 그것이 이 경관상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뭐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관광 같은 경우에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 이런 차원에서 좀 많이 반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이제 소득이 늘어나는 명분 하에 태양광 패널을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많이 그냥 한다든지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진행을 지금 한다 그러면 뭐 몇 년 안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아리백이라든지 기타 다른 문제 포함해서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알리백 산단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뭐 이게 나중에 봐보면 한 건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편하게 얘기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간 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 기간 발전인가? 그 같은 경우는 지정되어 있는 게 원자력 발전,
뭐 화력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원자력 화력. 이 말씀 갑자기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전력 생산량이 기준치보다 많으면 발전이 중단이 돼요. 발전이 중단이 네, 돼요. 그죠. 그게 우선적으로 중단되는 게 재생에너지 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햇빛이 아무리 비추고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발전량이 너무 안 많으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원자력은 돌려야 되니까 원자력이라든지 다른 발전 같은 경우는 돌려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부터 중단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3년인가 24년도에 3일에 한 번꼴로 제주도 풍력 발전에 발전이 중단이 됐어요. 3일에 한 번꼴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득도 정부가 밝힌 것처럼 이렇게 딱 1년 내내 파는 게 아니다. 그렇죠. 안정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언급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타용도 아시다시피 타용도 농지 타용도는 8년인데 이거를 23년으로 법을 바꿔서 이렇게 실행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원래는 설치를 못하게 하는데 그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일시 허가를 그렇죠. 내주는 게 8년이었는데 원래는 기존 안은 그렇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금 20년 이상으로 그걸 늘려준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보도된 바로는 23년으로 늘려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영농형 태양광을 23년 동안 하게 그렇죠.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농지인가? 그러니까 명분은 그거죠. 패널 수명이 20년 이상이니까 8년만 하고 이렇게 철거를 철거하면 하면 안 된다.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숨어져 있는 거는 8년 동안 해도 예를 들어서 철거하고 그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충분하다 그러면 8년만 해도 되죠. 따지면. 그런데 23년까지 늘린다는 거기에 봐보면 왜 늘리냐? 그만큼 늘려야 소득이 그나마 수익성이 생긴다. 그렇죠. 8년만 하면 수익성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한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에 초기 자금이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억 투자를 해서 발전이 이제 들어가고 하다 보면 그게 수익이 나려면 뭐 23년 정도 해야 뭐 그냥 단순히 농사만 지었을 때보다 뭐 1.5배? 뭐 그 정도? 1.5배? 100만 원 벌고 150만 원 번다 이 얘기죠? 뭐 그런 식이겠죠. 이제 뭐 대략적으로 이제 수치야 이거는 조금 이제 단가나 그런 것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마지기에 예를 들면 보통 한마지기에 뭐 100만 원 벌면 엄청 많이 버는 거고 벼농사 같은 경우는 뭐 50만 원도 안 되잖아요 수익이. 그러면 벼농사 수익 50만 원인데 75만 원이 된다. 그러면 뭐 당장 해볼 법도 하긴 한데 왜냐면은 그걸 100마지기로 따지면은 25만 원씩 늘어서 100마지기면 2,500만 원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한 건지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거죠. 내가 처음에 돈이 들어가는 그 자금은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죠. 그거를 제했을 때 순이익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면 그만큼 수익이 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죠.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가감에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2억을 자기가 순수하게 딱 투자를 해서 2억 투자해서 하면 처음부터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점점 더 많아지겠죠. 많긴 하겠지. 그러겠죠. 근데 거기서 실제로는 이제 원리금 갚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금융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더 확대하겠다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도 태양광 자체로 수익 만약에 했을 경우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걸 20년 동안 나누어서 수익을 창출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태양광으로 해야 소득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과연 농업으로 그만큼 소득을 낼 고민을 충분히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저는 이거를 묻고 싶어요. 아까 뭐 쌀로 소득이 없다고 이제 방금 좀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그거를 충분히 고민하고 정책을 농민들과 같이 해서 추진을 그러니까 농사로 소득을 얻을 것에 대해서 얼마큼 노력을 했느냐. 그렇지 않고서 그렇죠. 농사로는 소득이 부족하니까 태양광까지 얹어서 하면 보충이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건데 그렇죠. 그게 불만이라 이 얘기죠. 그건 뭐 저도 공감됩니다. 그리고 또 태양광 이야기를 하면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 신한 햇빛 연금을 이야기를 해요. 신한 맞아. 그렇죠. 신한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런데 거기에도 제가 이제 반대 주민도 또
다른 모임이 있어가지고 만났었어요. 아, 신안. 그런데 언론 보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찬성 측 의견만 주로 나가요. 아, 보도에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주민, 막상 정작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피해? 예를 들어서 뭐 수백만 원의 연금이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따지면 연으로 12개월로 나눠주면 뭐 한 달에 기껏해야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한 달에 수십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적은 돈은 아닌데 경관 피해라든지 이런 이런 부분에 따지면 그만한 가치가 있나 저는 이제 그 피해 주민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서 봤을 때. 네. 이래서 싫다,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경관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주로. 그렇죠. 경관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하긴 맨날 보는 거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문에도 뇌파가 안 좋은 뇌파가 나온다는 게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하다못해 예전에는 뭐 피접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요양을 갈 때도 우리가 건물 빽빽한 그런 공간에 요양을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문제가 많다. 오케이. 네.